103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교육의 뇌과학. 저자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일 2025년 3월 2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뇌과학이 밝혀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왜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이 다를까? 뇌과학이 밝혀낸 공부 잘하는 뇌의 비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핑커 강력 추천. 전 세계 500만 교육자가 선택한 최고의 학습법. 학습 능력의 차이는 타고난 머리가 아닌 뇌 사용법의 차이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초등학교 때는 잘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 이런 학습 능력의 차이는 타고난 머리가 아닌 뇌 사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학 포기자에서 공대 교수가 된 바버라 오클리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 3인이 뇌과학에 기반한 최적의 학습법을 제시한다. 그들이 밝혀낸 뇌과학 기반 학습의 핵심.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활용한 최적의 학습 사이클.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도 되는 학생 vs. 피해야 하는 학생의 차이. 벼락치기는 왜 효과가 없는가? 내가 선호하는 최적의 학습 타이밍. ADHD 학생들을 위한 과학적 학습 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는 현직 교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강사, 교육 종사자.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는 성인 학습자. 뇌과학에 기반한 과학적 교육 방법을 알고 싶은 교육 연구자. 저자 소개. 지은이 바버라 오클리. 10대 시절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에서 공대 교수가 된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 러시아어를 전공했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전기공학, 컴퓨터공학으로 전향했다. 세계적 AI 석학 테런스 세즈노스키와 함께 개발한 학습법 강의는 세계 최대 온라인 공개 강좌 사이트 코세라에서 500만 명의 누적 수강 기록을 세웠다.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매크로우 교육상을 수상했으며 베스트셀러 이과형 두뇌 활용법과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등을 썼다. 뉴질랜드 대학 랭킹 1위 오클랜드 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전임 교수다. 지은이 베슬로고스키. 14년간의 중학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와 인지신경과학 분야 박사후 과정을 수행한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블룸스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로서 언어와 학습의 신경과학적 원리를 연구 및 강의하며 코세라의 인기 수업 상식을 뛰어넘는 교육 언카멘 센스 티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 테런스 세즈노스키. 현대 AI의 기반을 닦은 세계적 석학이며 세계 최고 AI 학회 뉴럴IPS의 수장으로 머신러닝과 신경과학을 아우르는 최고 권위자다. 딥러닝 핵심 기술인 볼츠만 머신을 개발하고 AI의 언어 시각 능력 혁신을 이끌었다. AI 연구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학습을 혁신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 석좌 교수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내가 좋아하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 적게 공부하고 높은 성적을 얻는 아이들의 비밀. 공부할 때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책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 덮으면 남는 것이 없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공부했기 때문이다. 교육의 뇌과학은 내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내가 지식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학창시절 수포자였으나 현재는 뉴질랜드 최고 대학인 오클랜드 대학교의 공대 교수가 된 바버라 오클리, 14년간의 현장 교육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베슬로고스키, 세계적인 신경망 연구자 테런스 세즈노스키는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최적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한다. 세계 최고 온라인 공개 수업 MOOC 사이트인 코세라에서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교육법 강의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실과 가정을 가리지 않고 학생의 공부를 지도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두뇌 맞춤형 학습법을 알려준다.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질까? 평생 가는 뇌의 저장고, 장기 기억을 활용하라. 갓난아기도 쉽게 배우는 모국어와 달리 수학이나 과학 지식은 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익히기 어려울까? 그 해답은 우리 뇌의 진화 과정에 있다.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의사소통 능력과 달리 독서나 수학은 후천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뇌는 새로운 지식을 작업 기억으로 처리한 뒤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 하룻밤 벼락치기로도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작업 기억 용량이 큰 경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지식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하락한다.
효과적인 학습의 관건은 작업 기억의 정보를 얼마나 잘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 저자들은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인출 연습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이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배운 내용을 끄집어내는 연습이 기억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끼워 넣기와 시간차 반복 학습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끼워 넣기는 서로 다른 주제의 문제들을 섞어 푸는 방식이고, 시간차 반복은 학습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인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도 알려준다. 과제를 단계별로 확인함으로써 지연 행동을 예방하는 과제 세분화 교수법,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는 포모도로 기법이 이에 속한다. 또한 작업 기억 용량이 작아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필기법, 장기 기억을 확장해 학습 속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학습법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교육 현장을 포착하여 뇌과학으로 밝혀낸 배움의 기술. 오늘날 교육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SNS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늘어났고,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다. 학습용 동영상 시청이나 교육용 앱 활용도 필수가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학창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올바른 지도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의 뇌과학은 최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속속들이 분석하고 뇌과학에 기반한 최적의 학생 지도 기술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면 되면 수업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양한 학습 앱을 적절히 이용하면 학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학생을 위한 효율적 학습법을 찾는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 학습자에게도 최고의 해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장기 기억의 저장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두뇌의 정보 저장 용량은 1000조 바이트 정도다. 1000조는 0이 15개나 붙은 숫자다. 억만장자 100만 명이 가진 돈을 모두 합했다고 생각해보라. 전 세계 모든 해변과 사막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두뇌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고 끄집어내 활용하느냐다. 모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앱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핵심은 원하는 노래를 찾는 일이다. 일생에는 10억 초가 있고 두뇌에는 100조에 달하는 시냅스가 있다. 계산하면 초당 10만 개의 시냅스를 사용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 자주 의문을 품는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자주 듣지만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에도 좋은 성적을 얻는 학생도 있다. 누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에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왜 누구는 음악을 피해야만 할까? 최신 연구 결과로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 음악이 공부에 끼치는 영향은 작업 기억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작업 기억 용량이 작은 사람은 공부할 때 음악을 아예 듣지 않아야 좋다. 반면 작업 기억 용량이 큰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작업 기억 용량이 커서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학생이든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을 듣지 말아야 한다. 수학과 음악이 사용하는 두뇌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참고로 ADHD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백색 소음이나 음악이 도움이 되는 듯하다. 심피질과 해마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수업 중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짧은 두뇌 휴식 시간이 이 조용한 정신적 막간의 해마는 심피질에게 새로 배운 내용을 다시 속삭여준다. 해마가 심피질에게 속삭이면 그 내용을 반복해서 강화할 수 있고 또한 해마는 새긴 연결 고리를 천천히 제거할 수도 있다. 두뇌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두뇌는 밤에 잠을 자면서 8시간 동안 휴식하고 이때 기억이 전체적으로 견고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는 하루 중 잠깐 짧은 휴식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 후 15분 동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휴식 없이 다음 과제로 넘어갔을 때보다 방금 배운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기 싫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 두뇌에서 고통 신호를 처리하는 부분인 대뇌선피질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샘처럼 일을 잘 미루는 사람들은 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뭐든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마법처럼 순간의 고통을 없애준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밤새 스트레스를 받다가 시험 때 꾸벅꾸벅 조는 대가를 치른다. 아기는 모국어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익힌다. 아기의 자그마한 두뇌는 애쓰지 않아도 모국어 단어들을 쉽게 흡수한다. 생후 1세 무렵이 되면 단어를 몇 번만 들어도 이해하는 매핑 과정을 통해 어휘 학습이 빨라진다.
생후 20에서 24개월 사이에는 사용하는 어휘가 3배로 늘어난다는 추정치가 있다. 이때 문장 구조도 함께 익힌다. 얼굴 알아보기, 모국어 말하기는 생물학적 기본 자료라고 불린다. 우리 두뇌는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배운다. 수천 세대에 걸친 진화적 선택에 의해 연마된 기술로 신경세포들이 마법처럼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진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신경세포 조직을 가진 아기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반면 생물학적 2차 자료는 진화 과정에서 개발되지 않은 능력이다. 뉴스 읽기나 수학적 계산 같은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이지만 우리 두뇌는 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리, 정치, 경제, 역사는 물론 읽기, 쓰기, 수학 같은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발끈 묶기부터 수학의 복잡한 패턴 파악, 언어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등 복잡한 개념과 움직임을 학습할 때도 절차적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평소 접하는 것들을 절차적 체계를 통해 관찰하고 학습한다. 어린 시절의 글자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루빅스 큐브를 빨리 맞추는 요령을 배울 때 활용하는 수학적 패턴 공식 역시 그렇다. 루빅스 큐브를 맞출 때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큐브를 움직인다. 이런 정보는 작업 기억을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의식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큐브를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큐브를 맞추는 방법을 알아도 절차적 체계 쉽게 설명할 수는 서술적 체계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학생들의 두뇌는 순간순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이란 물건이든 행동이든 내적 감정이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학생들의 일상은 대부분 예상 가능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뭔가가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는 한 두뇌는 빈둥거리며 평소처럼 활동할 뿐이다. 그러나 뜻밖의 보상이 주어지면 학습과 관련된 두뇌의 여러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 이 도파민으로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신경세포 사이 연결고리가 더 쉽게 강화된다. 학생들이 느긋하게 공부할 때보다 긴장감을 느끼며 시험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신경화학 물질 때문이다.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공부한 정보가 몇 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뇌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런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되면 신경세포들이 잘 연결된다. 감자를 구울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감자가 프라이팬 바닥에 달라붙지 않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지 루카오르티코이드 기름의 효과가 달라진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신경세포 연결고리가 타서 달라붙게 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을 간단히 알아보자. 기본 개념은 간단하다. 말로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만 보여주거나 말로만 설명할 때보다 더 빨리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 기억이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이론의 다중 요소. 시각적 설명과 언어적 설명을 동시에 활용하면 학생은 한정적인 작업 기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끌어들이기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교사가 가르치려는 핵심 내용에 연결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수학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우주여행을 소재로 시간, 거리 그리고 화성으로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자. 실제로 해결해야 할 매력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더 흥미진진해한다. 우주비행사가 꿈인 학생들은 특히 더 그렇다. 들어가며 뇌과학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학습의 길.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획기적인 학습법을 찾는다. 구글의 바버 오클리 앤 테리 세지노스키를 검색하면 나오는 온라인 공개 수업 MOOC 영상학습법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의 놀라운 인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소크 연구소의 신경망 연구 선구자 테런스 세즈노스키와 공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바버라 오클리는 두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법을 제시한다. 이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교육에 대한 기존 상식을 뒤집는다. 교육계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예술이라고 부르지만 그 진수를 완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자들은 걸작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 수준이 가지각색인 데다 성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예술가를 꿈꾸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예술가가 되는 느낌이다. 결국에는 각자 가르침을 받은 방식대로 가르치게 되지만 불행히도 과거의 방식은 오늘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 책의 공동 저자 베스 로고스키는 1990년대부터 14년간 중학교 교단에 섰다.
그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존경받는 교사였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고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구의 길로 들어섰다.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훈련과 언어훈련에 관한 그의 박사 논문은 신경과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러커스 대학 분자 및 행동신경과학센터에서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이어간 그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블룸스버그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서 초중고 현장을 관찰하며 신경과학을 교육에 접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마다 작업 기억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기술도 달라야 하는데 이때 신경과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그 차이를 체계화할 수 있다. 학생에게 성장 마인드셋이 없거나 학생이 좋아하는 학습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출 연습이나 서술적 절차적 경로를 활용한 학습법의 놀라운 효과는 아직 많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최신 신경학 연구에서 발견한 획기적인 교육법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장기 기억에 빠르게 저장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는 학습과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한다. 이 책은 교육 방식의 완전한 변화가 아닌 효과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기법과 함께 이미 검증된 방법들도 소개하면서 왜 이러한 방식들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한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교육의 전반적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책은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등 모든 영역의 교육자를 비롯해 학부모와 양육자들을 위한 책이다. 전문 용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가르치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이 많은 교육자라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습 및 교육 요령도 함께 실었다. 모든 내용은 인지과학과 뇌과학,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은 학생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 또한 가르치는 일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새로운 배움은 언제나 가치 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교육 여정에 의미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자를 위한 수업 팁 1. 기억해내기 학습법. 학생들은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를 모른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다 익혔다고 쉽게 착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억해내기 학습법 심리학에서 인출 연습이라고 부르는 학습 유형 14을 통해 학습 대상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1. 먼저 학생들에게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에 실린 그림을 이용해도 된다. Barberiocle. 캄에서 받을 수 있다. 작업 기억은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글링하는 문어와 같다고 설명한다. 문어는 최대 4가지 정보만 기억할 수 있고 금방 사라진다. 반면 장기 기억은 두뇌의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 문어와 작업 기억, 연결고리와 장기 기억 개념을 각각 연관시켜 보여주면 개념 이해가 쉽다. 2. 그 다음 학생들을 2인 1조로 짝지어 서로에게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에 대해 방금 배운 내용을 설명하라고 한다. 3. 학생들이 서로 설명을 마치면 방금 기억해내기 학습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짝에게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확인한 것이다. 4. 혼자서도 기억해내기 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에서 눈을 떼고 핵심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아니면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지 혹은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인지과학자 푸자 아가월과 퍼트리스 베이는 저서 강력한 교육 Powerful Teaching 16에서 이런 유형의 기억해내기를 잃을 게 없는 시험이라고 부른다. 이는 공부 내용이 장기 기억에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억해내기 학습법은 다시 읽기, 밑줄이나 형광펜으로 강조하기, 개념도 그리기 등 다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자를 위한 수업 팁이 적으면서 기억해내는 연습. 교육 과정에 적으면서 기억해내기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제대로 옮겼는지 밝은 목소리로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간단히 요약하기,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칠 때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세종이나 접착식 메모지를 꺼내라고 한다. 그리고 필기한 내용을 보지 않고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간단히 적게 한다. 그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살핀다. 교사가 전달하려는 핵심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재빨리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이 끝마친 후에 시간이 넉넉하면 3에서 4명씩 모여 각자 생각했던 핵심 개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간단히 그려보기,
학생들에게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 글쓰기를 배우는 중인 어린 학생들이라면 글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게 효과적이다. 읽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적기, 교재를 한 챕터씩 넘기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한다. 그런 다음 교재를 다시 보지 않고도 핵심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을 간단히 적어본다.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남으면 짝을 지어 각자 찾아낸 핵심 개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이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적기. 학생들에게 전날 혹은 전주나 전달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간단히 적어보라고 한다. 이것이 간헐적 반복이다. 학생이 그 내용을 배울 때와 그 정보를 기억해내야 할 때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